윤 무기징역 격분 장동혁 발언이 거칠다고 하는데 이거 순화한 거야. 지금 부글부글 끓고 있다는 이야기죠. 오늘 하루 종일 이 이야기가 또 장동혁 대표로 몰려오고 윤석열 전 대통령이 이 입장문을 발표를 했는데 그 1심 무기징역 선고 후 오늘, 그러니까 다음날 이튿날인 오늘 입장문을 발표를 했는데 여기에 대해서 또 이런저런 뭐 시비들이 있지만은 어쨌든 그 윤석열 장동혁 그건 원팀으로 전 대통령과 장동혁 현 대표가 원팀으로 같이 싸우자. 이게 이 양쪽의 입장문하고 기자회견문의 이 공통 분모입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은 오늘 이 변호인단을 통해서 입장문을 공개를 했는데 중요한 대목이 몇 가지 있습니다. 일단 비상계엄 선포는 구국의 결단이었지만 저희 부족함으로 인해서 결과적으로 많은 좌절과 고난을 겪게 해드린 것에 대해서 국민 여러분께 깊이 사과드린다. 일단 어쨌거나 이 현 그 보수 정권이 이 3년 만에 무너졌고 또 많은 혼란을 겪었고 하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국민 여러분께 깊이 사과를 드린다. 전에도 한번 이런 입장은 밝힌 적이 있죠. 그리고 이렇게 이어집니다. 국가를 위한 구국의 결단을 내란몰이로 엄해를 하고 정치적 공세를 넘어서 반대파의 숙청과 제거의 계기로 삼으려는 세력들, 지금 내란몰이 이재명 정권이죠. 세계의 특검을 띄웠다가 별 성과도 없이 다 끝내고 했는데 다시 2차 내란몰이 특검 들어가는 그래서 이 숙청하고 반대파를 숙청하고 제거하는 계기로 삼으려는 세력들은 앞으로도 더 기성을 부릴 것이다. 이게 좌파 진영이 지금 어지러우면 어지러울수록 서로 막 분열되면 분열될수록 공격의 핫살을 보수 진영으로 막 돌리겠죠. 그래서 보수를 말살하기 위한 그런 책략을 계속 쓸 겁니다. 그 대목을 지적을 하는 겁니다. 더 기성을 부릴 것인데 이 비상계엄을 선포한 저의 판단과 결정은 오직 국가와 국민을 위한 것이었다. 그 진정성과 목적에 대해서는 지금도 변함이 없다. 사법부는 거짓과 선동의 정치 권력을 완벽하게 배척하지는 못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은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1심 재판부가 제가 장기 집권을 위해 여건을 조성을 하려다가 의도대로 되지 않아서 비상계엄을 선포했다는 특검의 소설, 망상을 받아들이지 않은 것은 그나마 다행이다. 제 진정성을 인정을 하면서도, 그런데 제 진정성을 인정을 하면서도 단순히 군이 국회에 갔기 때문에 내란이라는 논리는 납득하기 어렵다. 직위원이 계속 그 이야기를 했죠. 가장 핵심은 군이 국회를 갔기 때문이다. 그래서 내란이다. 폭동이 있었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그 부분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단순히 군이 국회에 간 것 가지고. 그런데 이제 그 부분도 중요하지만 그 앞부분, 장기 집권을 위해 여건을 조정하려다 의도대로 되지 않아서 비상계엄을 선포했다. 지금 이 비상계엄을 선포한 이유를 윤석열 전 대통령도 분명히 이야기를 했고, 또 뭐 직위원 재판부도 그 부분에 선고문에 좀 들어가 있고 헌법재판소 인용문에도 들어가 있죠. 뭐냐면은 이 30차례에 걸친 무차별적인 그 탄핵 남발, 그리고 예산 폭거, 뭐 이런 부분으로 국정 마비가 되니까 국정 마비가 될 정도가 돼서 이 비상계엄을 했다는 건데, 좌파하고 조은석 특검은 그게 아니다. 그게 아니고 장기 집권을 하기 위해서 그때 이진관 부장판사가 위로부터의 내란 이야기를 하면서 왜 위로부터 내란을 하느냐, 친일 쿠데타 왜 하느냐, 장기 집권을 위해서, 이런 식으로 논리를 가지고 갔죠. 근데 이진관은 그런 식으로 가져갔지만 직위원은 이렇게 유죄로 판단을 하면서도 그 부분은 아니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면 이게 2심에서 좀 본격적으로, 2심이나 특히 법률심을 하는 3심에서 본격적으로 다뤄져야 되는데, 자, 조은석 특검은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기소장에, 공소장에 계엄 선포 1년 전부터, 그러니까 2024년 12월 3일에 계엄 선포가 있었는데, 조은석 특검은 계엄 선포 1년 전부터 2023년 10월부터 장기 독재 여건을 조성을 하기 위해서 계엄을 준비를 했다. 장기 독재를 하기 위해서 계엄을 준비를 했다고 조은석 특검이 주장을 했습니다. 어떤 근거도 별로 없이 이게 그냥 이 민주당의 어떤 뭐 국정마비, 뭐 발목 잡기 이런 것 때문에 한 게 아니라고 하기 위해서 장기 집권이라는 것을 딱 걸었죠. 그래서 1년 전부터 준비를 해왔다고 했는데 좌파도 그게 그런 식으로 주장을 하고 있죠. 그런데 지기현 재판부는 이 장기 집권을 위한 계엄을 하기로 마음먹었다고 보기에는 지나치게 준비가 허술하다. 지나치게 준비가 허술하다. 그리고 국회 무력화 계획도 없었다. 자, 지나치게 준비가 허술하다. 참 허술했죠. 그러니까는 오랫동안 준비한 게 아니고, 그러니까 지기현 재판부에서는 12월 3일 날 비상계엄을 선포를 했는데 12월 1일 최종 결정을 했다고 보는 겁니다. 그런데 이 조은석 특검하고 좌파는 그게 아니고 1년 전부터 장기 집권을 위해서 계획을 했다고 했는데 조은석 특검 지기현 재판부가 그 상황은 배척을 한 것이죠. 자, 그리고 윤석열 전 대통령은 이런 부분 외에도 지금 사법부의 독립을 담보할 수가 없다. 법과 양심에 의한 판결을 기대하기 곤란한 상황에서 항소를 통한 법적 다툼이 과연 무슨 의미가 있는지 깊은 회의가 든다. 그래서 이게 항소 포기, 재판 보이콧을 하려는 마음 아닌가는 분석도 나오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주의가 굳건히 서고 법치주의가 바로 서는 날 제 판단과 결단에 대한 재평가를 다시 기대하겠다. 그러니까 더 이상 재판을 안 하겠다는 뜻으로도 받아들여졌는데, 변호인들은 아직 그게 확정된 것은 아니다. 항소 포기가 확정된 것은 아니다라고 하고 있기 때문에 또 일주일 기한이 있으니까는 주말 사이에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윤석열 전 대통령은 많은 군인과 경찰들, 공직자들이 수사하고 재판을 받으면서 어려움을 겪고 있고 그 가족들까지 고통에 좌절하는 현실이 너무도 가슴 아프다. 결단의 과정에 대한 책임은 오롯이 제게 있다. 부디 그들에게 더 이상의 가혹한 실현과 핍박은 멈춰주길 바란다고 했지만 끝내지 않습니다. 이재명 정권은 내부 6.3 지방선거도 있지만 또 내부에서 일어나고 있는 분란, 이것을 외부로 시선을 돌리기 위해서라도 지금 내란머리에 다시 박탈을 가할 태세입니다. 그러니까 바짝 긴장을 해야 되는 상황인 것이죠. 그리고 저 윤석열은 광장의 재판에서 잠시 숨을 고르면서 모든 책임을 짊어지겠다. 우리의 싸움은 끝이 아니다. 뭉치고 일어서야 한다. 우리 위대한 국민 여러분은 자유민주주의 기차 아래 다시금 정의를 세워주실 것이라 믿는다. 그래서 우리의 싸움은 끝이 아니다. 자, 이런 메시지를 냈고 장동혁 대표가 오늘 기자회견을 했습니다. 어제 오후 한 4시쯤 돼서 1심 선고가 나왔는데 송원석 원내대표가 굉장히 적극적으로 또 입장을 냈죠. 헌법 훼손 세력과는 절연하겠다는 식으로 그런데 장동혁 대표는 굉장히 심사숙고를 했습니다. 어제 밤 사이에 심사숙고를 했는데 그 사이에 계속 무슨 전륜 입장을 밝히라 이렇게 요구를 계속 받았죠. 친한계로부터 어떤 정치적 구호입니다. 정치적 구호로 계속 요구를 받았는데 어제 밤샘 정리를 하고 또 주변과 많은 상의를 했다고 합니다. 장동혁 대표가. 그리고 결과적으로 전공법 정면 돌파하기로 마음을 먹고, 그러니까 일단 자고 오면 하지 않고 그대로 계획해왔던 대로 밀고 나가겠다는 이야기죠. 그래서 오늘 기자 간담회를 했는데 윤석열 전 대통령 1심 무기징역에 대해서 안타깝고 참담하다는 입장을 밝히고
그런데 아직 그 1심 판결이고 무죄 추정의 원칙은 누구에게나 예외 없이 적용돼야 한다. 이런 입장을 냈습니다. 그리고 이 대통령과의 절연을 앞세워서 당을 갈라치게 하는 세력, 단호하게 절연해야 하는 대상은 오히려 이 사람들이다. 절연하라 이렇게 하면서 당을 갈라치게 하는 세력, 그 사람들하고 절연을 해야 된다. 한동훈계를 직격한 거죠. 어제 1심 나오고 나니까 한동훈, 오세훈 뭐 앞다퉈서 또 소위 이제 소장파라고 그 자칭하는 사람들 앞다퉈서 막 입장을 냈는데 그렇게 하는 것은 당을 갈라치게 하는 거다. 그래서 그 사람들하고 단호하게 절연해야 된다는 아주 강경한 그 입장을 낸 거죠. 그리고 이런 또 중요한 이야기도 했습니다. 국민의힘은 줄곧 계엄이 곧 내란은 아니다는 입장을 분명히 해왔다. 그리고 내란죄에 대한 공수처 수사가 위법하다는 점도 일관되게 지적해왔다. 그런데 이렇게 하는 것이 계엄이 과연 내란이냐? 이것은 아니다고 하는 것은 국민의힘이 정치적 구호를 외치는 것이 아니고 또 공수처가 수사권이 없다. 내란 혐의에 대해 수사권이 없다. 그때 직위원도 윤석열 전 대통령 구속 취소할 때는 수사권이 없다고 했었죠. 그런데 정권이 바뀌었다고 바뀌어버린 겁니다. 수사권 있다고. 어쨌든 그것은 우리 당만의 입장도 아니고 다수 헌법학자들, 법률 전문가들의 주장이기도 하다. 자, 그런데 1심 판결은 이런 주장은 뒤집을 충분한 근거와 설명을 내놓지 못했다. 장동혁 대표도 판사 출신이죠. 그런데 지견재판부에서 그 두 가지 사 비상계엄이 내란이 아니다. 그리고 공수처 수사는 위법이다. 이거를 지적을 해왔는데 공수처 수사가 적법하다고 하고 내란이라고 하면서 그 이유를 명확하게 설명을 하지 못했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런 말을 합니다. 상당히 의미심장한 말로 저는 들리는데 이제 판사 출신이죠. 장동혁 대표가 확신 없는 판결을 할 때면 양심의 떨림이 느껴지기 마련이다. 본인은 판사 출신이니까 이게 직연이 유죄하고 공수처 수사권이 있다고 하면서 무기징역을 선고를 했는데 본인도 확신이 없었던 것 같아. 이게 자표를 찍어가지고 막 이렇게 공격을 하고 무슨 뭐 수사를 하겠다고 하고 탄핵하겠다고 하고 사퇴하라고 막 압박을 하니까 확신이 없는 판결을 했는데 그래도 양심은 있으니까 양심이 떨리더라는 거죠. 판결문을 자세히 읽어보면은. 그래서 판결문 곳곳에서 발견되는 논리적 허점들이 지경 판사가 남겨놓은 마지막 양심의 흔적들이라고 믿는다. 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제가 시작할 때 말씀드렸죠. 원로 법조인께서 오늘 저에게 전화가 와서 그 직위원회 판결문을 읽어보면은 곳곳에 구멍이 숭숭 뚫어놓았다. 구멍을 뚫어놓았다. 다른 뭐 예를 들어서 안 써도 될 말들로 막 들어갔다는 겁니다. 그 국회에 들어간 군인들이 실탄이 없었다. 이런 말들을 막 집어넣는 것은 나는 압박 때문에 직위원은 압박 때문에 내가 제대로 판결을 하지 못했지만 이런 사실들을 적어놓고 나중에 상급심에서 좀 판단을 해달라는 메시지 아니냐 이런 말인데 정말 그렇다면 상당히 비겁하죠. 직위원 판사가 상당히 비겁한 거죠. 근데 어쨌든 직위원 판사는 이 판결문을 보면은 특검에서 주장한 것을 배척하는 내용도 상당히 많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유죄 선고를 한 거죠. 그리고 그 배척한 내용은 사형 선고가 아니고 무기징역 선고를 하는 양형 이유로 이렇게 제시를 했는데 그 양형 이유를 제시를 한 것들도 자세히 보면은 아니 이게 그럼 이렇게 정도 됐는데 이게 왜 유죄냐는 말이 나올 정도로 본인의 여기 장동혁 대표가 이야기하는 이 마지막 양심의 흔적들이 거기에 들어가 있습니다. 어떤 그게 양심의 흔적들이라는 것이 어떤 내용들이냐 하면은
가령 예를 들어서 제가 어제도 그 설명을 들었지만은 이것이 단기 집권을 위한 그런 그 비상경험이 아니었다는 것들, 그리고 이 무력 사용을 최대한 자제를 했다, 그리고 성공하지 못했다, 이런 말들이 있죠. 그런 말들은 어떻게 거꾸로 그것을 더 앞세워서 해석을 하면은 이게 무죄가 되는 겁니다. 근데 그렇지 않고 그거는 양형을 깎는 기준으로, 사형에서 무기징역으로 깎는 기준으로 삼았던 것이죠. 자, 어쨌든 장동혁 대표는 또 이재명에게 직격탄을 날렸는데, 민주당이 이재명을 지키겠다면서 각종 방탄 악법을 밀어붙이는 것도 모자라서 현역 의원 87명이 공소취소 모임까지 만들었다. 자, 그런데 87명이 아니고 오늘 늘어나서 104명입니다. 그래서 제가 잠시 후에 말씀을 드릴 텐데, 이거 지금 좌파 진영이 심상치 않다, 뭔가 큰 대충돌이 일어날 그럴 조짐을 계속 보이고 있습니다. 이제 6.3 지방선거 앞에 이제 공천권 다툼, 또 8월 전당대회 당권 다툼, 이때 거대한 폭발음이 예고가 되는 상황인 것이죠. 그리고 장동혁 대표는 오늘 메시지에서 당원들을 향해서도 좀 당부를 했습니다. 말이 아니라 행동으로 그리고 결과로 책임지는 정치, 그것이 보수고 위기 때 책임을 나눠지는 것이 보수의 품격이다. 그리고 국민께서 지금 국민의힘에 요구하는 것은 유능함과 당당함이다. 그리고 또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좌파들은 반미 친중 세력과도 손을 잡고, 그리고 김어준의 가짜뉴스도 자기 편 삼고, 심지어 극렬 주사파까지 끌어들여서 힘을 키워왔는데, 설령 우리와 좀 다르다고 해도 다양한 목소리와 에너지를 좋은 그릇에 담아내는 것이 국민의힘이 해야 할 역할이고 진정한 덧셈 정치자 외연 확장이다. 자, 그래서 자유 대한민국을 지키기 위해서 제도권 밖에서 싸우는 많은 분들이 있는데, 함께 싸우고 계신 애국 시민 여러분께 간곡히 부탁드리건대 진정으로 대한민국을 지키려 한다면 국민의힘의 팔 다리를 잡고 서로 끌어당기려 하지 말고 국민의힘 깃발 아래에 모여 힘을 합쳐달라, 이렇게 또 당원들에게 당부하는 메시지도 냈습니다. 그런데 어쨌든 이 메시지 내용 가지고 당원들에게 당부하는 내용은 당원들께 알리는 것이지만은 소위 말하는 전련 요거를 막 쏟아냈죠. 그런데 그것을 일축하고 이제 전공법을 택했습니다. 장동훈 대표 전공법을 택하니까 지금 또 한동훈하고 지금 난리인데, 이게 장동훈 대표가 오히려 이거보다 더 센 메시지를 준비를 했었다는 취재 내용이 하나 있습니다. 펜앤마이크가 단독으로 보도한 내용입니다. 펜앤마이크 보도 내용을 보시면 김진기 기자의 판깨기에서 장동혁 오늘 메시지는 순화된 버전이다. 그러니까 이 메시지가 세고 이렇게 마이웨이 이런 식으로 막 이야기를 하는데, 원래 장동혁 대표는 더 센 내용을 가져왔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당 안팎 그 예상을 뛰어넘는 내용인데, 오늘 발표한 대국민 메시지가 원고에서 일부 수정된 거다. 이 기자가, 펜앤마이크 기자가 양영자 최고위원, 조광환 최고위원 이렇게 다 물어봤는데, 당대표가 오늘 발표한 메시지는 최고위원회를 거쳐서 다소 순화된 거다. 오히려 원래 무슨 내용이 담겨 있었을까요? 조광환 최고위원은 지금 오늘 낸 메시지가 당의 종전 입장과 다를 게 없다. 그런데 왜 이게 논란이 되는지 모르겠다는 말을 했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국민의힘은 줄곧 계엄이 내란은 아니다는 입장을 분명히 해왔고, 공수처 수사가 위법하다 이것도 계속 해왔고, 그 내용을 오늘 그대로 했는데, 이제 전공법으로 나가니까는 당내 친한계나 이쪽에서 공연한 시비를 걸고 있다는 거죠.
조강한 최고위원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당대표의 원고에서 오해의 소지가 있는 부분, 본질적이지 않은 격가지 부분 등이 지워졌다. 오히려 비상계엄도 대통령 탄핵도 잘못된 것이고 계엄이 곧 내란이라는 내란 프레임 역시 받아들일 수 없다는 게 우리 당의 입장이다. 민주당과 좌파 세력 그리고 우파를 분열시키는 친한계의 내란 프레임을 배척하고 윤석열 전 대통령도 수사와 재판을 받았는데 이재명도 속히 재판을 받아야 한다는 내용이 본질이다. 는 내용으로 지금 순화를 시켰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1심 무기징역 선고 이후에 지금 장동혁 대표가 어떤 새로운 결기를 좀 가지는 그런 계기가 됐다. 그래서 오늘 더 세게 이야기를 하려고 했는데 최고위원회의 내부 사전회의를 거치면서 좀 순화시켰다. 그런데 이 기사에 따르더라도 지금 당 내부는 들끓는 분위기다. 오세훈 서울시장, 한동훈 전 대표가 페이스북에 계속 글을 올려서 이 장동혁 대표를 막 비난을 하는데 장동혁 지도부는 눈 하나 깜짝하지 않는 분위기다. 이 펜앤마이크 기사입니다. 눈 하나 깜짝하지 않는 분위기다. 지도부의 한 인사는 이 펜앤마이크 기자에게 장 대표가 자신에 대한 사퇴, 재신임을 막 요구를 했었죠, 그때. 전당원 투표를 제안을 했었습니다. 그리고 내가 전당원 투표에서 재신임 받으면은 국회 그대로 있고 재신임을 받지 못하면은 국회의원직까지, 당대표와 국회의원직까지 다 던지겠다. 그런데 그것을 요구를 하려면은 정치 생명을 걸고 요구를 해라. 정말 그렇게 당원이 뽑은 당대표에게 사퇴를 요구를 하려면은 국회의원이면 국회의원직, 단체장이면 단체장직을 걸고 요구를 해라. 그런 이야기를 했는데, 그리고 시한을 이틀을 줬죠. 근데 단 한 사람도 나타나지 않았던 적이 있지 않습니까? 그것을 봐도 그때 아무도 나서지 못하지 않았느냐. 그래서 지금도 이런 전 주변에서 이야기를 당내에서도 나오지만은 그냥 정면 돌파하기로 했다. 정면 돌파를 한다. 그리고 그나마 오늘 좀 순화된 표현으로 사용을 했다는 것이 핵심입니다.